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5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부칙개공 업무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입니다. 부칙개공 줄여서 또는 중개인이라고 하죠. 중개인이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업무지역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시, 도, 관할, 구역 내입니다. 다만 이 부칙개공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입니다. 공매부동산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업은 안되죠.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됩니다. 돈 되는 건 못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고요. 특수법인은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역시 전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지문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 개업공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 아니라 개인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도 할 수 있고 법인이 할 수 없는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도 계약서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위반은 아니다. 법에는 보조원은 서명 날인하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국민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될 것은 없으므로 해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했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이번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용인에게 1,000만원 벌금이 처해지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고용인과 동일한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직원하고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1,000만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0만원 이하니까 1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00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칙개공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종별을 달리하여 동일 등록관 청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 새로이 등록이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임한 경우 법령상 2개월 이내 개임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을 임명해야 된다 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면 새로 개임 안 해도 되죠.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면 물론 개임을 해야 됩니다. 새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명이 다 자격증 있는 임원이었다면 그 중에 1명 그만두더라도 새로 충원 안 해도 되죠. 그대로 둬도 됩니다. 만약 3분의 1 미만 되면은
개임을 해야 되겠죠. 등록 기준에 미달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중개사무소 용도는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구분되며 중개사무소의 임차인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권만 있으면 되니까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즉 실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그 실장하고 개업공개사가 다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반드시 임차인이 개업공개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들렸고요. 다음은 11번입니다. 계약서 검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15회이기 때문에 출제됐는데요. 2006년 1월 1일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인받을 일은 없습니다. 현업에 가면. 1번 지문입니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중 1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검인 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검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두 통,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군구수에 이를 더한 통수를 제출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땅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검인 신청 대상 아닙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만 검인받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등록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하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요거는 2023년 9월에 삭제될 예정입니다. 9월에 삭제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했는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 제외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3분의 1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